네, 안녕하십니까. 박태양입니다. 오늘은 시장은 계속 바뀌는데 시장에서 도태되면 가격 경쟁해야 하고 비굴한 영업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1시간 동안 이야기 나눌 예정이고요. 제목이 좀 다소 자극적이죠. 근데 내용도 자극적입니다. 지금 중개시장 자체가 자극적이기 때문에 내용도 자극적입니다. 사실은 이 강의가 우리 박효충 중개실무라고 하는 교육 브랜드에서 제공하는 나는 공인중개사다라고 하는 부동산 중개실무 강의 교육이 있는데 그 교육의 일부고요. 이게 나는 공인중개사다라고 하는 교육이 작년 2020년 공인중개사 시험 끝나고 첫 번째로 진행을 했었고 1기를 무사히 마쳤고 또 올해 상반기에 2기를 진행을 했고 또 이번에 2021년 공인중개사 시험 끝나고 나서 또 3기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오늘 들려드릴 이 강의는 제가 올해 상반기 때 2기 때 진행했었던 강의의 일부입니다. 일부. 첫 번째 시간에는 이 혼란스러운 시장과 고객 니즈의 변화라고 하는 주제로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이게 지금 중개시장이 누가 봐도 뭐 좋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 중개사 관련된 이런 좀 회의적인 이슈들도 많고 또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사회 재난 때문에 흔히 말하는 뭐 워킹 고객 이런 것도 줄었고 또 전반적으로 거래량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중개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이 시간의 결론이 사실은 뭐 컨설팅이 가능한 공인중개사가 돼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귀결이 되고요. 그러니까 결론이 나고요. 그러면 또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사실 이 강의 자체가 신입중개사, 예비중개사 대상의 강의인데 아니 난 지금 경험도 없고 지금 신입인데 내가 컨설팅을 어떻게 해. 근데 이거에 대한 그 대답이 이 두 번째 시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컨설팅이라고 하는 게 꼭 대단히 뭐 인사이트가 좋거나 뭐 경험이 많은 사람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니고 우리가 이 공인중개사라는 포지션만으로도 이 소비자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초보자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컨설팅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또 두 번째 시간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시간부터 우리가 또 소비자가 있고 고객이 있어야 컨설팅을 제공하든 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앞서가는 온라인 마케팅이라는 주제로 그 요즘 또 가장 많은 관심 받고 있는 유튜브라는 유튜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게 물론 저도 10만 유튜버나 뭐 100만 유튜버가 되는 방법은 모르죠. 전혀 모릅니다. 근데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10만 유튜버가 되는 그 운영 방식과 이 우리가 원하는 이 중개업 하기에 그 도움이 되는 이 중개업 마케팅으로서의 유튜브 운영 방식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게 저도 지금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한 지가 1년 반 정도 됐는데 이게 그런 거를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튜브 마케팅 주제 편에서는 10만 유튜버가 되는 방법 이런 얘기 말고 우리가 이 중개업 하는 데 도움될 수 있는 유튜브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근데 또 불가피하게 이 유튜브 마케팅에 대해서 시작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얼굴이 나오는 게 부담스럽다거나 아니면은 난 자신감이 없어 아직 못해 이런 분들. 근데 사실 뭐 얼굴 나오는 거가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거는 핑계고. 근데 그거는 뭐 세 번째 시간에 이야기를 할 건데 아무튼 네 번째 시간 주제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유튜브를 하지 못하는 분들 대상으로 이제 유튜브 외 마케팅. 근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강의에서 물론 공개를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총 4시간 동안 이 지금 중개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이 신입 중개사가 가져야 될 마인드와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런 이야기를 총 4시간 동안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시간 혼란스러운 시장과 고객 니즈의 변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경력 10년, 20년 개공들도 맥을 못 추네요. 좋은 시장은 언제 올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현업 개공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좋은 시장은 언제 올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도저히 못 하겠네요. 손님도 없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사실 거래량도 없고 그리고 중개사에 대한 사실 회의적 시선도 많은데다가
여러 가지 지금 뭐 회의적인 이슈들 때문에 중개사들이 안 그래도 좀 기운이 빠지는 상황인데 워킹 고객도 없고 뭐 이렇다 보니까 그래서 좋은 시장은 언제 올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개공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또 신입 중개사분들은 이런 얘기를 필연적으로 듣게 돼요. 아니 우리도 이렇게 힘든데 너네 경력도 없고 단골도 없는 신입 중개사들이 어떻게 하려고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신입 중개사 분은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공인중개사 자격증 힘들게 따는데 지금 누가 봐도 중개시장 좋아 보이는 것 같지는 않고 근데 내가 지금 중개업 개업이나 뭐 취업을 하는 게 맞을까 지금 이 시장에서 아 이거 힘들게 땄는데 이거 어떡하냐 막 이런 고민이 많아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타이밍에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 중개사들한테 문제는 없고 시장이 안 좋아서 안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부동산 중개 시장에는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논리들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신입 중개사분들이 나중에 취업하고 나서 많이 듣게 될 얘기 중에 요즘도 이제 이런 얘기 하는 분들 당연히 많을 거예요. 부동산은 말이야 보수적인 시장이야. 그래서 무조건 손님이랑 많이 만나야 돼. 그래야 계약이 나와. 이런 식으로 알려주시는 이제 개공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개공분들이 틀린 건 아니에요. 이게 그분들이 경험했던 지금까지의 시장에서는 이게 맞았고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고 성과를 내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맞다고 너무너무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이 있죠. 코로나19 가속화된 언택트 시대.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코로나19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 막 이런 데에서도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한다고 그러니까 2024년, 2023년 뭐 이럴 때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그 전으로 돌아갈 거라고 기대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도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이다. 그러면 지금 냉정하게 우리 부동산 중개업 시장의 현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공인중개사 10명 중에 8명 또는 9명이 사실상 폐업 상태거나 직장인 평균보다 못한 수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월 순수익이 뭐 300만 원 이하, 뭐 200만 원 이하 막 이런 분들이 거의 열에 8, 9인 거죠. 근데 이분들이 뭐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만큼 내 전체적인 그 평균치가 많이 낮아진 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전에 그냥 내가 열심히 하던 방식으로 했을 때는 막 500 이상 가져갔는데 똑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냥 순수익이 막 200, 300으로 줄고 아니면 거의 사실상 폐업 상태, 그냥 뭐 마진이 거의 없는 상태까지 막 가 있는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진 거죠. 그래서 그냥 사실 일반적인 논리로 말하면 어려운 시장인 건 맞는 거죠. 근데 이 8명, 9명 말고 이 10명 중에 그 8명, 9명 이외의 사람 있잖아요. 그 뭐 상위 10%겠죠. 그 사람이. 근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 이런 시장에서도 뭐 당연히 뭐 억대 연봉이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존재하겠죠. 당연히. 모든 공인중개사가 다 폐업 상태거나 이렇지는 않을 테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길래 다른 공인중개사들 8명, 9명은 사실상 폐업 상태거나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사람들은 성과를 내고 있는 걸까? 이 두 부류의 차이가 뭘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신입 중개사분들이 좀 답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겠죠. 근데 부동산 컨설팅이 뭔데? 부동산 중개나 부동산 컨설팅이나 뭐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인사이트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사이트. 그럼 인사이트가 뭐냐?